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책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굳이 썸네일에 부제를 붙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는 책. 필독서? 예, 바로 이 책입니다. 아무도 나를 몰랐지만. 근데 저는 이 책을 계속 보면서 아무도 나를 몰랐었지만이라고 제목을 계속 반복적으로 잘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거형으로 자꾸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몇 페이지 안 되는 되게 얇은 책입니다. 240쪽. 그러니까 뒤에 판권 정보, 서지 정보가 있는 것까지 해도 240쪽 정도거든요. 이 책은 노동건강연대라는 시민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전수경 활동가가 쓴 책입니다. 저자 소개를 보면 장래 희망이 언제나 작가였고 자신의 정체성을 쓰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지금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일하는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고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활동가라는 직업을 정말 좋아한다. 죽고 다치는 노동자를 보며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 분노와 규탄의 문장도 많이 썼지만 정규직보다 더 전문적이고 능숙하게 일하는 하청노동자. 산재를 당하고 나서 차가운 세상을 마주한 청년. 생산적이지 않다고 무시당하지만 누구보다 힘차게 일하기를 원하는 장애인. 치열하게 일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새기면서 천천히 글을 쓰는 시간도 많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겨레 프레시안 등의 매체에 르포와 칼럼을 연재했다. 노동자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겨보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귀담아 듣고 전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도 칼럼 써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저자 전수경 활동가가 21명의 여성 청년을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강아지 유치원, 공공기관, 돌봄 노동자, 그리고 일반 사무직, 그다음에 남자들이 많은 기업체, 중소기업, 현장 실습, 콜센터, 그리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전시장, 배달 대행을 했던 친구도 있고, 이 21명에 제가 봤을 때는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 정도까지의 청년들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명의 이야기가 길지 않습니다. 충분히 한 번 읽고 잠깐 쉴 수 있는, 이게 이제 책을 피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페이지 정도? 한 명당 한 8페이지 정도의 그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 명의 인터뷰로 한 8페이지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아주 양이 많은 건 아니고, 이들이 한 많은 이야기들 중에 노동에 대해서 집중해서 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쓴 사람이 긴 시간 인터뷰를 하고 그거를 많이 벼려내서 책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알바, 인턴, 기간제, 막내, 개 또는 그년이라 불린 수많은 지역, 민정, 윤서, 소영, 서연이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 이제 책 소개 같은 걸 할 때 결론은 하나예요. 읽어보시라. 읽어봐라. 17,000원. 가볍고 작고 표지도 멋지잖아. 표지가 되게 멋지죠. 이게 약간 이제 퇴근길에 지하철역에 반영된 어떤 여성의 얼굴로 보이는데, 저는 지금 이 사진도 누가 찍었지? 디자인 달이라는 회사에서 표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만 있고, 이 사진 작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디자인이 좋습니다. 저는 이거 북펀딩 했고요. 주로 그 중소출판사, 작은 출판사에서 알라딘에서 북펀딩을 하면, 애지간하면 제가 제 취향에 맞는 것들은 좀 참여를 하는 편, 북펀딩에 참여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일종의 응원과 격려인데, 책을 기획을 해놓고 제작비에, 물론 제작비를 북펀딩한 돈으로 다 충당할 수는 없어요.
보면은 되게 소액으로 북펀딩을 해서 성공률을 높이는 형식으로 요새는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백만 원 정도 수준인데 몇백만 원으로 이 책을 막 1000부, 2000부 찍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신에 어떤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출판사는 항상 어떤 그 부채를 쌓아놓고 있는 구조니까. 그러니까 이번 책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어치 들여갖고 책을 찍었다 그러면 그 책이 한 번에 다 안 나가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서 2년 3년에 걸쳐갖고 나가는데 그 2년 3년 걸쳐갖고 나가는 동안에 2천만 원은 저기 이렇게 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돈은 묶여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바닥에 어딘가에 돈을 깔고 있는 구조라 그 북펀딩이 책의 제작비를 전면으로 다 되지는 못하겠지만 일부 응원하는 측면에서 좋은 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책도 아르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알라딘의 북펀딩 할 때 이 책값을 미리 내는 선결제하는 거죠. 미리 내고 받았습니다. 이걸 보면 이 책을 보면 최근에 읽은 다른 책 세계에 속한다는 것과 연장선인데 그 세계에 속한다는 것이라는 책은 학교에서 지금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루를 견디고 있는가, 어떻게 수업을 견디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그 책은 보다 사회학적 그리고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쓴 분석류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술서에 준하지만 우리 일상에 매우 가까운 이야기들이라 조금 더 이제 쉽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 책과 그리고 그 앞에 조금 더 앞으로 나간다면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무도 나를 몰랐지만 같은 경우는 이게 21편에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여성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가난한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단계, 그 다음에 학교나 어떤 이 경쟁이 치열한 세계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청소년들이 자라고 나서 청년이 된 다음에 결국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에 대한 사회적 반성이 필요하죠. 그런 사회적 반성을 하자는 의미의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책 위반자들은 이런 책을 필독을 해야 된다. 우리 승진국가 같은 거 있는 것처럼 직장인들 다 그런 거 있는 건데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너무 쓸데없는 법안들도 많이 발의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버스 이런 현실을 모르니까 버스 개조해서 주택 공급하자라는 소리는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잠깐 짧게 하면 버스에서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예, 살 수도 있죠. 고시원에서도 사는데 옥탑방에서도 살고 반지하에서도 살잖아. 그걸 우리가 지옥고라고 그러죠. 지하, 옥탑, 고시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살 수는 있는데 정책은 그것을 독려하면 안 돼요. 정치는 거기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지옥고 이 세 가지는 거기에 플러스 여관 장기투숙, 비닐하우스를 포함해서 여기는 비거주 공간입니다. 비주거 공간. 여기 사무실 같은 데도 마찬가지. 여기서 사람이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조로 지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고를 저는 다 살아봤어요. 반지하에 오래 살았고 고시원도 장기로 살아봤고 근데 이제 다시 옥탑방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옥탑방에 있는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없는 것이 옵션이고 계단이 매우 위험하며 여름에 그 더위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옥탑방이라고 하는 옥탑은 원래 그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건물에 필요한 부대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옥탑인데 그것을 방으로 임대를 한 것이지.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거주 공간으로 허용을 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형편이 안 좋으면 개인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에 너 그런 데서 형편 어려우면 그래 뭐 살 수도 있지. 그것도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지. 그런 시절이 또 누구나에게 있고 뭐 또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그래 그런 경험도 해볼 만은 하더라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요.
세금으로 월급을 받지 않는 평범한 시민들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녹을 받는 그 정치를 하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비주거 공간을 독려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자, 각설하고. 어쨌든 이 책은 제가 현재의 2030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책 위반자들이 꼭 읽어야 하는 책이다라고 강권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 정책, 젊은 여성들의 표를 얻고 싶은 정치인이라면 무조건 읽으세요. 근데 읽으면 뭐해? 읽는다고 개선이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국회의원 필독서라고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남성 청년에 대해서도 남성 청년만이 가지고 있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 책도 같이 권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필독서 두 번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증명과 변명. 예, 요거는 제가 작년에 읽은 책인데 다다서재 안희재, 저자 이름이 안희재입니다. 이 안희재 씨는 청년인데요.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는 작가이자 연구자, 자신의 아픈 몸과 주변적 위치에서 대중문화를 더 나은 논의로 이어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한다. 시사인, 홈리스 뉴스, 웹진이음, 기획회의, 문화일보 등에 글을 썼다. 지은 책으로는 망설이는 사랑, 난치의 상상력, 식물의 시간, 아픈 몸, 무대에 서다, 우리는 이어져 있다, 몸이 말이 될 때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안희재 씨 연구자입니다. 이 연구자가 자기 친구와 한 시절을 같이 지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민속지, 문화인류학적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책이에요. 빈곤 과정을 쓰신 연세대학교 조문영 선생님과 여성학자인 권김현영 선생님이 추천사를 쓰셨습니다. 이 책은 앞에서 얘기한 아무도 나를 몰랐지만, 요게 이제 여성 청년의 어떤 현실을 되게 적나라하게 직접적으로 언급한다면, 이 증명과 변명은 중산층 남성 청년의 현실을 조금 밀도 있게 그리고 조금 무겁게 다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자께서 어떻게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으나 저자가 우진이라는 친구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만나게 돼요. 2024년 초 우진이를 만났는데 우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살 유예 계획. 나는 자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진이. 그러면서 이 우진과 저자가 계속해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고 우진이 하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사회적인 구조와 압박이 우진이를 자꾸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는지에 대해서 탐구합니다. 물론 그 과정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저자가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잔소리 할 수 있잖아요. 야, 뭐 그런 생각을 해야 뭐 형편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왜 그래.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저자가 안희재 선생이 우진이의 마음을 진심으로 들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듣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분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슬픕니다. 이 완전히 꼰대 마인드로 이 책을 접근하면 징징대라고 얘기할 생각할 수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우리는 이 우진이라는 친구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최근 들어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청년들의 삶이 힘들다 뭐 이야기를 하면 50대들, 60대들 이런 꼰대들이 겉으로는 그렇지 요즘 청년들 너무 힘들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힘들긴 개뿔이 뭐가 힘들어. 지들이 지금 무슨 고생을 해봤나 땅을 파봤냐 학교에서 맞아보지도 않은 것들이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우리와 다른 세상에서 태어났잖아요. 이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이들이고 청년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폐해, 부작용, 병듦이 있는데 우리는 이 40대 이상의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주입을 받으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선진국이 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 양보한 민주주의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회복이 될 것이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뭐 이런 환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되게 꿀 빨면서 지들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오냐오냐 하면서 길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각자 입장이 있는 거니까. 하지만 선진국이 된다고 해서 전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 우리의 청년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무엇을 해보고 싶다라고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읽으세요. 좀 일단 이들의 이야기를 읽고 그리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책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권은 이번에 당선되신 각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청년정책 많이 하잖아요. 청년정책 관련해서 예산을 깎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각 시도 의원님들 읽으시고 다음 총선 준비하실 국회의원들도 필독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회 도서관에도 신청하시고요. 보좌관들도 같이 읽어서 정책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들의 표를 가져갈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끝.